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색에 대하여 쇼펜하우어 8. 독서가 사색을 대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단순한 경험도 역시 사색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순수한 경험과 사색의 관계는 마치 먹는 것과 소화나 동화의 관계와 같다. 만일 순수한 경험이 여러가지 사실을 발견한 뒤 인간의 지식을 촉진시킨 것은 자기만이라고 호언장담한다면 이것은 마치 입이 몸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뿐이라고 자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9-1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들의 작품이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구별되는 특성은 단호하고 결단성 있는 것, 또 거기에서 유리하는 명백함인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표현하려는 것을 확실하고도 명백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산문이나 시 또는 음악도 마찬가지다. 이 결단성과 명백성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렬되어 있는 점으로 이것으로 곧 그들을 간파할 수 있다. 9-2 제1급의 정신에 어울리는 특징은 판단을 모두 자신이 직접 내렸다는 것이다. 그들이 제시하는 의견은 모두 그들이 사색하여 얻은 결과이며 그 말하는 솜씨만 보아도 언제나 제1급의 사람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독일 제국의 제후처럼 정신의 제국에 직속되어 있다. 이에 반해서 분명한 무리들은 모두 가신이다. 이것은 독자적인 특징을 나타내지 않는 문체로 알 수 있다. 진정한 사색가는 이런 점에서 군주와 같다. 그는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독자적인 지위를 유지하며 자기 외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 판단은 군주가 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절대적 권력으로 행하며 자기 자신의 그 근거를 갖는다. 즉 군주가 타인의 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사색가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이 시인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승인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서 유행하는 각종 의견, 권위, 편견에 사로잡힌 속된 두뇌의 소유자는 법이나 명령에 묵묵히 복종하는 민중과 비슷하다. 10. 범인들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열의로 인해 성급한 나머지 권위 있는 말을 인정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자기의 이해력이나 통찰력 대신에 타인의 것을 동원할 수 있을 경우에는 마음속으로 기쁨을 느낀다. 물론 동원하고 싶지만 원래 그러한 힘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그들이다. 그들의 수는 매우 많다. 세네카가 말한 것처럼 누구나 복종을 택하고 명령하기를 거부한다는 것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논쟁할 때 즐겨 쓰는 무기는 권위이다. 그들은 이 무기를 갖고 서로 싸움을 벌인다. 그러므로 어떤 논쟁에 말려들었을 경우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나 논거를 들어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들은 피의 몸을 적신 불사신 지그프리트처럼 논쟁이라는 무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그들은 증거를 끌어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존경심에 호소하는 증거로 그들의 권위를 드러내고 승리했다고 외쳤다. 지그프리드 게르만 민족 전설 속의 영웅을 퇴치하고 그 피를 뒤집었었기 때문에 전신의 피부가 각질화되어 칼이나 창으로도 찌를 수 없는 신이 되었다고 한다. 11. 현실 세계에서는 현실이 아무리 아름답고 행복하고 쾌적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중령의 영향 밑에서 움직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영향을 쉬지 않고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는 반대로 사상계에서 우리는 형체 없는 정신이며 중력의 무게나 곤욕을 모르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풍부하게 열매를 맺는 어떤 행복도 사색의 시간에 자기 자신 속에서 발견하는 저 정신적 행복을 따라가지는 못한다. 12. 마음속에 사상을 품고 있는 것은 가슴에 연민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감격하고 흥분한 나머지 이 사상을 잊어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이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나 안 보면 잊어버리는 법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상이라도 적어두지 않으면 두 번 다시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잊어버릴 위험이 있고 애인도 결혼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릴 위험이 있다. 13. 대부분의 사상은 사색의 결과 그 사상에 다다른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다. 다만 소수의 사상만이 독자의 반향을 일으킬 힘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글로 씌워진 후에도 독자의 흥미를 끄는 힘을 갖는다. 14. 그러나 이런 경우 정말 가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사상가가 특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사색한 사상뿐이다. 일반적으로 사상가는 특히 자기를 위하여 사색하는 사람과 우선 남을 위하여 사색하는 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타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참된 사상가이며 두 가지 면에서 스스로 사색하는 사람이다. 즉, 첫째는 그들만이 사물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둘째는 그들의 생활의 즐거움과 행복은 바로 사색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이 참된 철학자, 즉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타입의 사상가는 소피스트이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사상가라고 여기지기를 염원하고 이리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 즉 명성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 그들의 진지한 노력은 이처럼 타인의 본의이다. 그런데 한 사람의 사상가가 두 가지 타입 중 어느 쪽에 속하는가는 그동을 샅샅이 살펴보면 곧 분명해진다. 리텐베르크, 독일의 물리학자, 풍자작가는 첫 번째 타입에 속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며, 헤르드, 독일의 철학자는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 15. 우리들의 존재, 이 애매하고 고뇌에 찬 존재, 이 짧은 꿈과도 같은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로서 한번 이 문제를 깨달으면 다른 문제와 목적은 모두 그 그림자에 덮일 정도이다. 하지만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를 확실히 자각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전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다. 그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전혀 다른 일이다. 그들은 오직 오늘 일이나 자신의 아주 가까운 장래 일만을 생각하며 그날그날을 보내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의로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또는 이 문제에 관해서 행위상학과 즐겨 타협함으로써 만족하고 있거나 그 어느 쪽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가 말한 마지막 것을 잘 생각해보면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에 불과하다는 의견에 도달하지만 다만 매우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그 후에는 사상의 결핍이나 지식의 결핍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든지 새삼스레 놀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인간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즉 보통 인간의 지적 시계는 과연 동물의 그것에 비하면 미래도 과거도 모르는 동물의 전 존재는 현재에 국한되어 있다. 분명히 넓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무한히 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화에 있어서조차 대부분의 인간의 사상을 마치 짧게 자란 지푸라기와 같아서 약간 긴 실을 뽑아내지 못하는 것도 앞에서 말한 사실의 그 원인이 있다. 만일 이 세계가 참으로 생각하는 생물들로 가득 차 있다면 모든 종류의 소음이 무제한으로 허용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매우 놀라운 소음, 아무런 목적도 없는 잡음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만일 자연이 먼 옛날부터 인간으로 하여금 사색을 하도록 규정해 놓았다면 자연은 인간에게 기를 주지 말았어야 옳았을 것이다. 또 적어도 인간의 귀에 박쥐의 귀와 마찬가지로 공기가 유통되지 않는 밀폐용 뚜껑을 달아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나는 이런 점에서 박쥐를 부러워한다. 그러나 실제로도 인간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빈약한 동물에 불과하며 그 힘은 오직 자기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박해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저 언제나 열려있는 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